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가 의사 선생님들 상대로 하는 강의라고 얘기 듣고 전부 영어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뭐 척추암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지만 척추암 딱 두 가지입니다. 전이암이거나 원발암, 척추에 전이 됐거나 척추에서 생기는 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여기 온지 이제 채 2주도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제가 삼성오리온에 있을 때 경험했던 케이스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전이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이암이라는 게 척추에 생겼을 때 치료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증의 해소, 두 번째는 척추를 얼마나 이 신경학적으로 개선을 시킬 거냐. 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척추를 유압 수술을 해야 되고, 신경학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누르고 있는 신경을 풀어줘야 되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척추 수술이라는 거는 암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수술은 수술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과 수술을 했을 때 얻어지는 손해, 그 두 가지를 잘 저울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이 더 무겁다 그러면 수술해서 우리가 예후를 좋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만약에 해가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후를 결정짓는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전이암의 경우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바람이 어디냐, 두 번째는 그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 퍼포먼스가 어떠냐, 세 번째는 이 케모세라피, 화학요법에 얼만큼 잘 듣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의료원에 1996년도부터 근무를 했었고요. 올해 8월 말까지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이 척추 센터 데이터를 보면은 94년도 처음 오픈할 때 척추를 전문하는 사람 2명이 시작을 했고요. 2008년도에 그 직전에 신경외과랑 같이 척추센터를 하면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는 5명이 척추센터에서 수술을 했고, 2012년도에는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암 쪽을 주로 전문하는 선생님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A, B, C 세 군데 시기로 나눠서 그동안 치료의 결과가 어땠었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전이암 수술을 500명 했고요. 이게 전부 수술했던 케이스입니다. 남자 320명, 여자 180명. 시기를 나눴을 때 환자 숫자를 보면 처음에 125명, 중간에 191명. 이 세 번째 시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가 생기면서 한 3개월 동안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자 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이 가장 많았던 원발암을 보면 역시 폐암, 간암, 신장암 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7가지 제일 많은 암이 75%를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인 서바이벌 데이터를 보면은 중앙값이 7.6개월, 평균이 한 15.9개월 정도 생존을 하였습니다. 이 원발암에 따라서 생존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갑상선이 가장 생존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이었고, 그 다음에 신장암이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병원들 데이터에 비해서는 그 장 쪽, 대장암이 조금 생존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 이 갑상선암은 평균 34개월, 중앙값도 47개월 생존했기 때문에 1등을 차지했고, 유방암이 평균 37개월, 신장암이 평균 19개월로 각각 1, 2, 3위를 차지했고요. 대장암이 6.1개월로 가장 굉장히 낮은 그런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스파인 척추를 전공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 그 다음에 이 그룹 C는 이제 척추 중에서도 종양을 주로 전문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혈액종양내과, 방사선 치료학과, 그 다음에 신경외과, 정형외과 다 모여서 매주 이 전이암이나 원바람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냥 각자 수술했던 그룹 A 시기보다 다 모여서 같이 컨퍼런스를 매주 하면서 환자에 대해서 논의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했던 그룹 C 시기에서 평균값이 21개월로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폐암도 약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모든 암이 거의 보면 다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거는 폐암, 신장암, 대장암이었었고요. 보면은 이 전립선암도 거의 10배가량 올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가 너무 분산돼 있었고 그 개체수가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척추를 제거하는 방식 수술이 있었고요. 이 환자는 52세고 전이가 됐는데 어딘지 몰랐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간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척추에 전이가 되면서 척수를 눌러서 이틀 전부터는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지만 나이가 52세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너럴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뒤쪽으로 들어가서 척추를 제거하고 고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환자가 6개월 걸으면서 생존했습니다. 6개월 생존할 환자를 이렇게 수술하냐 하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실제로 6개월 동안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힘들게 지내는 거와 6개월 동안 본인의 발로 걸어다니면서 활동할 거 다 하면서 생존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암 전이 때 3개월 이상 생존 기간이 있으면 수술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간암이었고 이 환자도 역시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보면 이 꼬리뼈 쪽에 전이가 되면서 뼈가 녹았습니다. 사실 이 척추 수술하는 사람이 이 천추 쪽, 꼬리뼈 쪽에 이렇게 전이가 된 케이스 아니면 원발암이 생겼을 때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그거를 제거했을 때 고정하는 방법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참 어려운 케이스인데 여자 59세였고 전반적으로 환자 상태는 괜찮은 일반적인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고정만 해줍니다. 뒤쪽에 들어가서 고정만 해주고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20분 이상 걸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18개월, 1년 반 동안 생존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지냈으면 아마 한 2, 3개월 못 버텼을 텐데 18개월 동안 본인의 생활을 다 영위하면서 생존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환자도 행복하게 지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척추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위 중 하나가 2번 경추입니다. 이게 앞으로 들어가서 제거하기도 어렵고 뒤에 들어가서 제거하기도 어렵고 고정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환자는 너무너무 아파서 머리를 가눌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앉아서는 생활하지 못하는, 누워야만 생활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 환자도 이렇게 고정해주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15개월 동안 지금 잘 생존하고 계시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고정만 한 경우도 한 10% 됐고요. 뭔가 감압 수술을 하고 고정한 경우가 40%, 그 다음에 아예 척추체를 제거한 경우가 47%,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앙블록 리섹션이라 해서 암이 있는 부위를 통째로 다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2.4%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고정만 한 경우가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점차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저희가 그 환자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게 우리가 꼭 종양을 제거하거나 척추체를 제거하지 않고도 이 고정만 해도 방사선 치료나 항암요법으로 충분히 암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될 때 했던 케이스고요.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까 말한 앙블록 릭섹션 전체적으로 다 제거하는 것도 수술 테크닉이 증가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56세고 직장암이 있었고 전이가 6번 경추와 1번 요추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엑스레이나 MRI, CT를 보고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렇게 판단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어떤 스코어입니다. 이 사람이 이 종양이 어떻게 보면 이게 스테이블하냐,
안정적인 거냐, 아니면 이거는 곧 무너질 거냐. 우리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들으셨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 종양이 없어지면서 거기가 텅 빈 공간으로 남기 때문에 척추 같은 경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질 거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그냥 엑스레이, MRI, CT를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각 경우수를 따져서 스코어링을 해서 이게 몇 점 이상이면 불안정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신스 스코어인데, 이런 스코어를 보면 V에서 2점, 뭐 이렇게 3점,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거를 판단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코어를 매겼더니 9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정한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암 자체도 대장암이고 그 다음에 부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잘 환자가 지내다가 12개월째 사망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방사선 치료 방법이 아까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양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 되면서 역시 수술도 많이 발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앙블럭 리섹션, 그래서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은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오른쪽 위쪽 그 사진을 보면 척추를 붙여서 보면 아예 통째로 하나가 될 정도로 이렇게 제거하는 기술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유방암이고 11번째 흉추에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환자가 걷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접근해서 이 척추체를 통째로 다 제거하고 이렇게 고정해서 3년 동안 재발 없이 잘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이암의 경우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수술적인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수술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미니멀하게 최소한의 수술을 하면서 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이암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걸릴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만 이 원발 종양, 이 암이건 양성 종양이거나 원발 종양이 생기면 치료의 목표는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큐어를 목표로 하지 이 어떤 통증 완화나 이런 목표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양성 종양은 이런 종류의 튜머들이 좀 있었고요. 거대 세포종이 제일 많았는데 이게 원발 암 중에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양성과 악성 중간에 있는 경계선 종양이라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종양이기도 합니다. 52세 여자 환자고 이 7번 흉추 오른쪽으로 굉장히 큰 거대 세포종이 있었는데 암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크기도 워낙 컸었고 펫CT에서도 시그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수술해서 제거를 했고 2년째 질병의 증거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거대 세포종은 굉장히 치료가 좀 어려운 까다로운 종양인데요. 수술할 때 출혈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근데 역시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최근에는 약물 치료하는 요법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유명한 것들이 이제 이 오스테오살코마, 콘드로살코마, 코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 것들이고요. 이분은 33세 환자인데 이 천추에 이 암이 생기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제거했을 때 환자가 대소변 기능을 유지할 거냐 못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천추 아래쪽으로만 제거할 수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3번을 포함시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변에 문제가 생겨서 환자의 생존에 문제가 아니라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 환자는 3번 천추 밑에 쪽에 있어서 그거를 반만 제거하고 2번 천추 신경근은 보존을 하면서 3년간 잘 생존해 계신 그런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골육종 오스테오살코마 환자인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왔던 환자고 9살짜리였습니다. 증상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골육종이 있어서 이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요법을 먼저 합니다. 항암요법을 먼저 했더니 크기가 확 줄어들어서 수술 범위를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서 전체 절제해내고 이렇게 고정시켜서 4년 동안 질병의 증거 없이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육종과
그다음에 콘드로살코마 이런 암들이 상당히 비교 대상이 되는데요. 오스테오살코마는 생각보다 악성도가 높지만 RT와 항암요법에 잘 듣기 때문에 비교적 결과가 좋은 편이고요. 오히려 연골육종 콘드로살코마가 오히려 더 사망률도 높고 병이 더 진행이 잘 되는 편입니다. 항암요법도 잘 안 되고 방사선 치료도 잘 안 듣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폐암이 뼈로 침투를 해서 이 환자도 역시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가 3.5년 동안 질병의 증거 없이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척추에 암이 생길 거를 전이성 척추암, 원발성 척추암 이렇게 나눌 때 전이성 척추암의 수술의 치료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환자를 통증 없이 걸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수술 방식은 이 환자가 얼마나 생존하고 얼마나 좋아질 거냐 하는 예후에 우리가 그 근거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와 이런 수술 테크닉의 진보로 인해서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원발암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적 치료의 목표는 치유를 목표로 하고 첫 번째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양성종양일 때는 그냥 조각조각 뜯어내도 대부분 큰 문제 없지만, 악성종양일 경우에는 가능한 세이프티 마진을 두고 네거티브 마진을 두고 앙블록으로 떼어내는 게 권장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